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오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재혁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젊은 도시에 속하는 경기도 오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도내 위성 도시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자립형 혁신 도시로 나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지금 오산시의 미래를 누구와 함께 그려갈 수 있을지 유권자들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보시면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오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초청 기준에 따라 2명의 후보를 모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으며 추첨된 순서에 의해 차례로 소개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인 장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권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 이권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 의변을 듣는 기조연설과 공통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 개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보자 주도로 상대 후보자와의 질의응답을 좀 진행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는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조 연설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2분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장인수 후보 기조 연설을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오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며 성장하면서 꿈을 키운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장인수입니다.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국회 비서관 4년, 오산 시의원 8년 중 4년간 시의장을 지낸 오산 전문가 장인수입니다. 저는 오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오산의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오산은 지난 10여 년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다소 미흡할 수는 있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빠르게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경기 남부는 용인 특례시와 수원 특례시가 있습니다. 화성도 곧 특례시가 될 것이며 평택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경기 남부는 인구 500만의 초광역도시가 됩니다. 우리 강소도시 오산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오산시가 마주한 도전이자 큰 기회입니다. 개방과 포용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능력 있고 준비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준비된 시장은 누구입니까? 오산시장은 과거가 깨끗하고 청렴한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저 장인수는 깨끗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산시장은 오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산시장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잘하겠다 그리고 대책 없이 건물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의원과 시의장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오산시장에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권재 후보 기조연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에 거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 시민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 이권재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오산의 교통 문제와 산업 발전 그리고 오산의 자생력을 위한 여러 공약을 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공약은 행정은 권력이 아니고 서비스라는 행정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오산은 행정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오산시가 사업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건 행정을 권력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건 아니면 제도를 바꿀 때는 시민들과 의논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제 공약 중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산의 면적은 화성의 16분의 1, 평택의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땅이 부족해서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화성을 오산으로 편입시키고 오산의 일개 부분을 화성으로 편입시켜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오산시가 먹고 사는 문제 또 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 이권재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정권을 차지한 오산시 민주당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산 시민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공통 질문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각 후보의 생각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생각을 정리해서 2분 안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통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오산시의 교통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로 그리고 동탄 신도시 길목인 동부대로 또 이어서 1번 국도 현재 중요 도로마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동부대로의 경우에는 확장 공사가 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불편들이 시민들로부터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산시의 교통 문제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일지 두 후보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권재 후보 말씀 주시죠. 네, 오산의 교통 난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20년간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거짓말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 이권재는 동부대로를 지화해서 조기 착공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를 조기 개통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 국가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경부선 고속도로 횡단 국가도로를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현동 공동주택 개발 이익금은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 신호선 오산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KTX, GTX 오산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분당선 세교 2주구 연장을 추진해서 오산대역에서 세교 2주구, 3주구까지 전철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트램을 조기 착공해서 동탄에서 오산까지 운암터를 거쳐서 오산역까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분담금은 9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산의 교통 문제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12년 동안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산 교통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이 잃어버린 20년 교통 문제, 저 이권재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꼭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6월 1일 날 잘 판단하셔서 잘 투표하셔서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저 이권재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인수 후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 문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입니다. 저 장인수와 민주당은 이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첫 번째 성과는 오산역 환승센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오산 연장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정하고 오산 동탄간 트램도 2027년 개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대로 지하화가 공사는 공사 중에 있고 내년 1차로가 1차 개통을 앞두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봉터널, 산미터널 등은 도로망을 확충했습니다. 전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국도 지하터널을 개통해서 오산시 교통 정체를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분당선 오산 연장과 트램 설치를 조기에 추진하고 GTX 신호선을 오산 평택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어 오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사 중인 동부대로와 오산 바란대로를 조기에 완공시켜서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오산까지 지하화시키고 하이패스 전용 IC를 추가로 신설하여 오산 IC 부근의 정체를 해결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를 개설해서 오산 IC, 누읍동, 세교 2지구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GTX-C 연장은 화성, 오산, 평택 시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공약 파기는 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산시의 어떤 발전 방향이 지금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두 후보께서 새로운 오산시장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또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인수 후보 먼저 답변 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이 심각한데 오산은 정죽성이 높아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 소멸 위험이 적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만든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오산 시민과 함께 오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워 정주성을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분당선 연장과 트램이 확정됐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보육도시, 교육도시가 되었습니다. 오산천을 수달이 사는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산시에서 빅데이터로 정주성을 분석한 결과 오산시 교육과 보육정책 때문에 정주성이 높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연도별 가구 증가율은 34%, 정주기간도 10년 전보다 59%가 개선되었습니다. 오산시는 더 이상 변방의 도시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입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지방정부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 장인수는 지속가능한 오산 발전을 위해 먼저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책임지겠습니다. 교육도시에 이어 AI, 반도체 특성화 도시를 만들어서 첨단 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2025년 개교하는 AI 특성화고를 대기업과 연계해서 AI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AI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업과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유치하겠습니다. 저희 핵심 가치이고 대표 공약입니다. 강소도시 오산을 전국 최고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권재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산시의 성장 속도가 인근 도시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집권한 기간 동안 오산시의 경제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고민 중에 가장 어렵다는 경제 발전 방안을 찾으려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마이스 산업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말 그대로 국제 기후와 관광 그리고 전 시장을 연결하는 우리 오산시의 기본 성장판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산에는 랜드마크 하나가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집권한 민주당 화성시의 동탄에 보면 수많은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습니다. 메타폴리스 4동이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시는 수원에 가서 백화점을 이용해야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놀 곳이 없어서 화성의 동탄이나 수원이나 서울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이권재는 오산에 랜드마크 타워를 만들어서 쇼핑몰을 만들겠습니다. 내전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들께서 쇼핑하고 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동북권을 가져와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오산을 떠나지 않고 오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권재에게 꼭 그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을 드렸고 각자의 견해를 좀 잘 살펴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요. 그에 따른 보충 질문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각 후보께 개별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 후보가 지금 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답변은 2분, 그리고 보충 질문은 1분,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개별 질문 첫 번째로 이권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2년이 넘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그동안에 위축된 오산시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시대 이전에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또 소상공인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국가전염병에 대비한 재난보험을 실시하고 손실보상은 가급적 빠르게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 국가전염병 예방 및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채무를 감면하고 기금을 설립하고 또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 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권 대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신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하여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저 이권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어려운 덕분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 오산시도 우리 소상공인이 사업을 통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오산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답변에 대해서 장인수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 힘을 쏟겠습니다. 이권재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연구 결과를 보면 오색전은 소비 증대, 고용 증대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지역화폐는 현금 살포성 사업이다 고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이권재 후보님, 국민의힘이 지역화폐를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좀 전에 빠르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선 공약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후보께서 답 주시죠. 네, 코로나 손실 보상은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정부에서 추경안을 올리면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동의를 거쳐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지체장들은 정부의 안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지역 현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지역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울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고요. 또 좀 전에 소상공인들의 화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또 정부와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장인수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깊이
할 수 있는 방면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답변이 다 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별 질문 두 번째, 다음은 장인수 후보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값은 크게 오르고 게다가 분양가 역시도 좀 높게 치솟은 상태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이 더 커진 지금 시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국가 정책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오산시의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거 안정 대책의 원칙은 주택 공급의 확대, 실소유자 보호와 지원, 그리고 투기의 근절입니다. 저 장인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세교 2지구를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1만 8천 세대 4만 4천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인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만 오산의 가치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선 연장과 트램, 그리고 GTX, C노선을 끌어오고 AI 도시를 만들어 오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물론 불법 투기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에 사시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 90억을 포함해 24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촌동, 은계동을 비롯해 오산시 곳곳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계획을 세워 공공성과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하겠습니다. 절대 사업자 이익을 위한 난개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의 삶을 위해 주거환경과 문화체육시설도 함께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시민에서 나오시는 것이고 시민하고 소통을 하고 손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권재 후보께서 보충 질문 가능합니다. 네, 장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오산시의 세계 2지구 진작 기회가 많았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시장 후보로서 기회가 있었는데 할 수 없었던 것,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 행정한 것이지요.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8년 동안 시의원 또 시의장을 하신 분으로서 죄송하게 생각 안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산의 가치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산 AI 도시를 만들고 첨단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당선 트램, GTX 신호선을 오산으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인 세교 지역 주택 문제는 오산의 문제가 아니라 LH와의 관계,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연된 것뿐이고 안정적이고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마무리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들의 공약과 함께 관련된 개별 보충 질문 순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후보 공약을 좀 듣고 공약 관련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3분 안에 공약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1분은 질문이 가능하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역시도 마찬가지 시간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장인수 후보께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더 큰 변화 준비된 시장 후보 장인수입니다. 먼저 저 장인수와 민주당이 오산 시민들께 약속하고 해결한 오산시 수건사업 10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당선 오산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 동탄 트램이 확정되었습니다. 구 시민회관을 오산 문화스포츠센터로 재건축해냈습니다. 오산천 한강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했습니다. 오색시장을 경기 남부에서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시켰습니다. 원동초 스포츠센터, 고연초 도서관을
시민 개방형 학교 복합시설로 구축하여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최대 규모 국민안전체험관, 미니어처 빌리지, 유엔 초전 평화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내 테니스장, 농구장, 수영장 등 편리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함께자람센터,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 수영, 통기타 교육 등 전국 최고의 보육교육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서부외도로, 동부대로, 세교 동탄 필봉터널, 우남 세교 산미터널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오산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로 오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저 장인수와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오산 시민들 덕분입니다. 다음은 오산의 가치와 자부심을 키우는 강소도시 오산 발전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먹거리와 인재 육성을 위한 AI 반도체 특성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는 이미 AI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당선 GTX 신을 오산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출퇴근하느라 인생의 20%를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출퇴근 교통망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 중립 선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도 1호선 오산 구간에 대심도 지하차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교육도시를 만든 성과에 이어 AI 도시를 조성하고 첨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경험과 실력이 있는 준비된 시장 후보 저 장인수가 오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워 오산 시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권재 후보, 장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한 1분 정도 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산의 경제를 이끌어갈 장인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산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오산의 산업단지를 조성했는 건지 아니면 대기업을 하나 유치했는 건지 그동안 8년 동안 우리 장인수 후보님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셨지만 정작 오산에 중요한 랜드마크 하나 없고 또 주택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교통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인수 후보님 일말에 책임은 없는 건지 행정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예, 오산에서는 이미 대기업도 유치했고요. 지금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산에서 기업 유치도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유치한 결과가 있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오산에서는 앞으로는 이 일자리를 AI과 반도체를 통해서 대기업에 있는 무조건적인 대기업이 아닌 인력 창출, 교육, 문화, 생활이 겸비된 그러한 일자리가 창출한 겁니다. 산단을 조성하는 것만이 이제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단이 경제활동에 필요하긴 하나 지금은 지역에 있는 기업부터 업체부터 우리가 더 책임지고 더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산단 조성은 물론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 도시까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권재 후보 보충 질문 가능하십니다. 네, 오산 시민 여러분, 말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오산의 재정 자립도 350억 채무에 올해 예산 175억 예산 삭감했습니다. 250여 개 전국 지방 도시에 예산 삭감한 도시 보셨습니까? 이런 무능한 민주당 정권, 여러분 8년 동안 시의원, 시의장 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빚만 넘기는 이런 행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산에는 산업단지가 없어서 세수를 확보 못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오산시 재정이 악화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인수 후보님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네네. 답변 바랍니다. 조금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재정자립도 문제는 오산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현황이고요. 광역도시의 대단위에 있는 그 광역은 빼고 나머지는 50% 이하의 재정자립도가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통 현안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는 재정 분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더 많은 예산이 지방정부에 지원이 돼야 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의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대에서 40%까지 추진했으나 20% 정도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재정 자립도 문제는 최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을 비롯해서 우리가 문화 인프라, 도시 건설, 그다음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자립도를 생각해서 경기도와 국가에서 받는 예산을 매칭이라고 해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고 도의원은 도에서 일을 해서 예산을 따오면 시에서 매칭을 해서 시비가 아닌 도비와 국가의 예산으로 매칭을 한다는 것이 그게 시민들한테 재정 자립도가 좀 떨어져도 그게 무능이라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질의 답변 공방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권재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빚만 지면 다음 지자체장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빚을 지고 채무를 졌던 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시장을 하겠다는 후보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권재는 오산시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쇼핑할 수 있고 문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쇼핑몰 내지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3지구가 있는데 2지구가 18,600세대, 제3지구가 재지정되어야 25,000세대입니다. 그래야 초평동 일대가 발전될 수 있고요. 오산이 50만 도시가 돼서 저속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전체를 오산대역까지 왔을 때 오산대역에서 세교 2지구, 3지구까지 끌고 가야 그 지역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산은 스포츠타운이 없어서 인근 평택이나 진천까지 축구를 하러 가야 되고 야구구장이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체육인들이 마음껏 체육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아레나를 건설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즐기고 게임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터미널 복합상업센터를 재추진해서 세교 주민들에게 역세권이 살아나서 세교가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문화 복합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부족한 병원 또 그리고 학원을 유치해서 세교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 개편을 통해서 땅이 없으니까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오산시가 작아서, 그죠? 그래서 정남 동북권 9개 마을을 오산으로 편입, 생활권이 오산이지 않습니까? 편입시키고 반대로 외산미동 포스코 주민들은 소동탄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권이 동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탄생되면 생활구역으로 분리를 해서 정남은 오산으로 그리고 외산미동 포스코는 오산으로 편입시켜서 동탄으로 편입시켜서 서로 생활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치 입법을 완성해서 행정 수범도시로 오산이 거듭나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오산이 새롭게 행정 수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잘 준비해 왔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 관리 감사드리고요. 자, 장인수 후보 이권재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 가능하십니다. 잠시만요. 이권재 후보님께 한 가지는 제안하고 한 가지는 질문하겠으니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C 오산 연장은 화성, 오산, 평택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개 지역 지자체가 추진한 민주당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GTX-C 오산 연장의 대선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시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는 다시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재 후보님께 제안합니다. GTX-C 오산 연장은 오산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추진한 GTX-C 오산 연장을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민주당 사업을 계승하고 성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GTX 오산 연장을 같이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산역 KTX 정차 공약이 임기 내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GTX-C 노선, 장인수 의장님이 이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의장을 하셨는데 이 평택 시 노선은 평택하고 오산하고 지금 서로 양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영역을 맡겼습니다. 시장께서 MOU를 했습니다. 근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차피 평택까지 GTX-C 노선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공약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일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 저는 묻고 싶고요. 그건 질문의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KTX는 동탄 그리고 오산, 화성을 합치면 100만 인구가 됩니다. 그 100만 인구에 오산은 GTX 하나도 없죠. KTX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XRT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산에도 GTX, 어차피 GTX 노선이 환승센터가 쓰게 되면 거기에 KTX가 수원에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50번 갈 때 10번만이라도 오산에 쓰게 해달라 부분 정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TX 이거에 대해서는 오산시에서 이미 초도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류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의장이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KTX 오산에 꼭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장혜수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예, 우리 그 후보님께서 뭐 잘못 좀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수원까지가 정부 주도의 공약 사업이었고, 수원에서 지금 화성을 거쳐서 평택까지 오산 평택 가는 건 민간 사업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 사업에서 시민의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하고 주장했던 건데 그걸 잘 이해 못하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산 종합운동장 자리에 쇼핑몰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산천 옆에 거대 빌딩을 지으면 지하 깊이 파야 하는데 시민 모두의 자산인 오산천에 문제가 생길 게 아주 높습니다. 언론인들도 오산천이 물이 흘러들어 오산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쇼핑 문화도 바뀌었고 거대 쇼핑몰이 안산 같은 경우에서는 잘못돼가지고 폐업을 하기도 했는데 귀하디 귀한 오산천 바로 옆에 거대 쇼핑몰을 짓겠다는 게 지금 추세에 맞는지 공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산에는 컨벤션 센터가 하나 없습니다. 2,000명 들어가는 객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2, 3층에 먹거리를 만들고 4, 5층에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도 제한이 150m입니다. 그래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윤수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국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공약으로 걸었다가 도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교통상의 불편함이 있어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할 수 있는데 이건 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없는 도시에 정말 쇼핑몰 하나 없고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없다는 것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해서 오산의 도시 가치를 올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아주고 싶은 겁니다. 다른 시에 수백 개, 수십 개 있는데 왜 오산시는 그 랜드마크 하나 없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법을 통해서라도 공소run역 자리에 만일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그 스카라운지에서 고수부지를 바라보면 물이 흐르고 벚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느 시보다 정말 멋있고 멋지는 그런 쇼핑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생각을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건재는 반드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정신을 올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두 후보의 공약 그리고 현실적인 의문, 부연된 설명 같이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간 질문을 주고받는 순서입니다. 자유주제이기 때문에 그 질의응답과 관련해서는 후보들께서 준비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순 고를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장인수 후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장은 범죄 전과가 없는 깨끗한 후보, 준비된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재 후보님, 요즘 권력 찬스란 말이 유행하는 거 아시죠? 경기도지사 출마한 김은혜 후보가 그 찬스의 대표자입니다. KBS 보도와 신문 사설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012년 KT 임원일 때 신입사원 공채에 남편 친척의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9년 수사 당시에는 지인 추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건재 후보님, 김은혜 후보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채용 공정에 맞습니까? 시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후보님도 수사의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장인수 민주당 시장 후보님, 오산 시일이나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지사 출마하신 그분 잘못을 지적하면 안민석 의원의 3단 짜깁기 또 자녀들 외국 나가서 유학 다닌 거 다 오산 시민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시장 우리 시민들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도 부족한 시간에 당성에 그러려면 시장 국회의원 하시지 왜 시장 하십니까? 오산시에 그동안의 타시에 평택에 수원에 화성에 둘러싸여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일자리 만들고 어떻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까 그 논의를 해야 될 자리에 도지사를 끌고 와서 도지사의 그거에 어떻게 동의하겠느냐?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민석 의원의 자녀들 외국 다녀온 거 거기에 대해서 장인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 자체를 논할 자리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인수 후보님께서는 오산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고 좀 품격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인수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가 아니라 그러면 본인, 우리 후보자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께서 방송 토론 때 꼭 해주라고 하신 말씀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오산시 행정수장인 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이건재 후보자님께서 선거 공보에 기재된 벌금형 전과 2범인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건재 후보님은 전과 2범이던데 하나는 입찰 방해, 즉 행정행위를 방해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경위를 소명서대로 피해자인지 시민들께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소명서가 사실인지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4시간 안에 판결문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공개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소명서가 진실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인수 후보님이 참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전에 있었던 일 3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누구를 피해를 주거나 저도 피해자입니다. 인근 부동산 하시는 그 인근분 친척분이 아니고 인근분이 우리 대리점 할 때 우리 대리점을 팔고 돈이 좀 있었는데 땅을 좀 사달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게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그 거리 제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어서 그 거리 제한으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그게 땅이 아직 묶여서 팔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매년 20년 동안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이익을 받습니까? 내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뭐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제가 부당이익을 취했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고요. 또 입찰방해는 우리 대리점 할 때 싼 현금을 주면 싸게 준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당한 절차에서 안 했다고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문 겁니다. 그것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공금횡령을 하거나 부당한 짓을 하거나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 있게 내가 밝히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참 저도 모르게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 살다 보면서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건재 후보 질문을 지금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장인수 후보에게 질문을 시작하셔도 되겠습니까? 합니까? 네, 진행하시죠. 네, 장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운합들 개발을 하는데 장인수 후보님께서 운합들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죠. 운합들 특수 목적 출자 및 주주 해박서 동의안에 장인수 의장이 의성 상정을 거부권했습니다.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2차 본회의에 원안 가결을 시켜서 4분의 3으로 4분의 3, 3명 중에 민주당 시의원도 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장인수 의원은 3명 반대하는 쪽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번 공약에 운합들을 다시 개발하겠답니다. 시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80%, 85%가 찬성한 운합들 개발을 장인수 의원은 못하게 반대했다가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라고 받고 장인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산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기사에도 있고요. 오산 시민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제가 의장으로서 가장 역대급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보면 운함들 개발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협의를 좀 하라는 이유였습니다. 30%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한 50%에서 70%까지 동의를 더 받아라라고 권고를 했고 그걸 채우지 못해서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권고해서 오라고 했고 기사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의렴수험은 물론 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오산시 의장은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그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시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좋은 사업도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치 않고 시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면 안 된다는 사업입니다. 안 된다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동의안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있는데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닌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쟁점인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민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생각해서 운함들을 아주 혁신적이고 잘 개발할 계획이라는 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재 후보 질문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합들 사업은 민주당 시장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모 의원께서 반대를 했죠. 따라서 시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정당의 시장은 추진하고 또 국회의원은 반대하고 그 아파트인 시의원들은 또 따라서 반대하고 소실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우리 시의원 2명 찬성하고 그래서 가결된 겁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운함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운함들은 개발해야 합니다. 그게 소신이고요. 단 토지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토지분들이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토지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운함들은 반드시 오산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으로 간주하고 답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반대를 찬성해서 저희가 직권상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기사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운함들 추진위원들께서는 협의 매수한다더니 사전 동의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불통 오산시에는 토지주의 피로 덕을 쌓으려 하지 말아라.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피해주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의 충분한 보상 이런 일들로 저한테 상정하는 걸 막아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행하는 대로 시민들이 주장하는 그걸 따랐을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직권상정 안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았다는 것은 오히려 후보자께서는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고 잘했다
여야 상관없는 같은 당이지만 시민들을 잘 살피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시장 후보로서의 그게 덕이고 그게 그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각 후보가 주도하는 질의 답변 시간을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지금 다가오는데요. 혹시라도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두 후보께 한 2분씩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권재 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운암들 개발은 토지분들의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분들의 반대 소수의 의견을 통해서 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동탄 이 신도시보다 더 멋있고 더 찬란하고 더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 운암들을 잘 개발해서 오산이 동탄보다 더 멋있는 오산시가 돼야 되고요. 오산의 옛날의 오산이 아니다. 야, 오산이 이제 바뀌었다. 내 자녀들이 타 지에 가서 놀지 않고 오산 운암들에 청소년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게임 문화를 통해서 또 먹거리를 창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산에서 놀 수 있도록 트램을 타고 동탄에서 동탄 아이들이 놀러 올 수 있도록 분당선 전철을 타고 오산 운암들로 놀러 올 수 있도록 평택에서 오산으로 놀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경제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수원에 가서 쇼핑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외부에 나가서 놀고 그러면 오산에 무슨 재정이 자립도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를 하신 분들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오산시의 문제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또 토론회를 많이 거쳐서 또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이 홍보물이 정말 그냥 홍보물이 아니고 제 마음에 깊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인수 후보님은 안민석 의원의 공약 3분의 1, 3분의 2를 카피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시장 하시겠다는 분이 오산에 잘 고민하고 그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인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자 마무리 발언의 기회로 장인수 후보 2분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일방적인 청와대 이전처럼 오만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못하면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오산의 미래를 정치적 선동에 맡겨서는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과감히 청산하는 선거, 그리고 준비된 후보와 준비가 덜 된 후보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선거로 오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오산은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누가 오산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저 장인수는 의정활동과 행정 경험을 통해 능력을 갖춘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10여 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오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주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도시 오산을 만들었습니다. 오산시장은 실습생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검증된 경험과 실력으로 그동안 만든 성과를 이어받아 곧바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인 저 장인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 오산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산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희망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실력과 준비된 시장 후보인 저 장인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오산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에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든 참여가 가능한 만큼 6월 1일 본투표에 참여가 힘든 유권자들께서는 잊지 말고 사전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산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